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숨기고 있는 것들. 괜찮다. 괜찮다. 오늘도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온다.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딸의 한숨 소리가 들릴 게 뻔하다. 그 한숨 속에는 또 아빠 때문에 병원 가야겠네. 회사 조퇴해야겠네. 아이들은 누가 봐주지 같은 걱정들이 가득할 테고. 74세 박영수.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들이 점점 많아진다. 일장 무너지는 몸, 숨기는 마음. 첫 번째 비밀, 건강. 아침 6시 화장실에서 또 넘어질 뻔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움켜잡는 내 손이 떨린다. 언제부터인가 이 떨림이 멈추질 않는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울린다. 예전엔 혼자서 김장도 담그고 마당 풀도 뽑고 무거운 쌀포대도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그때 내가 이랬을까? 거울을 본다. 움푹 들어간 뺨, 핏기 없는 입술, 혈관이 툭툭 튀어나온 손 등 이 모습을 딸이 본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다. 딸아, 아빠는 아직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말을 믿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다. 오전 10시 딸의 전화.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딸이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보세요. 딸아. 아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들린다. 아마 밤새 아이가 울었나 보다. 이런 딸에게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빠 혹시 몸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목소리가 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들켰나?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멀쩡하다. 목소리가 왜? 아침에 라디오 체조까지 했는데 거짓말이다. 사실 오늘 아침엔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딸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아파온다. 내가 딸에게 거짓말하는 아버지가 되었구나. 점심시간. 혼자 먹는 밥. 손에서 숟가락이 또 떨어진다. 벌써 3번째다. 국물이 옷에 튀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지금은 무섭다. 이런 내 모습이 만약 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상상해본다. 딸이 갑자기 집에 와서 국물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는 아빠를 본다면 그 놀란 눈빛을, 그리고는 곧바로 병원 예약을 잡고 회사에 연락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꽉 잡는다. 손목에 힘을 주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간다. 이게 얼마나 큰 노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어제는 국그릇을 깨뜨렸다. 손에 상처도 났지만 딸에게 알릴 수 없어서 혼자 치웠다.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또 베었는데 그것도 혼자 참았다. 반창고를 붙이면서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 2장 텅 빈 지갑. 감춰야 하는 현실. 두 번째 비밀, 경제적 어려움. 은행 앞에서. ATM 기계 앞에 선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세 번째야 통장이 나온다. 잔고 23만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목이 메어온다. 한 달을 버틸 돈이 아니다. 전기요금만 12만 원이 나왔는데 약값에 쌀값까지 더하면 계산하다가 포기한다. 해봐야 우울해질 뿐이다. 주머니에서 딸이 보내준 용돈 봉투를 만진다. 30만 원. 매달 빠짐없이 보내주는 딸의 마음이 고맙지만 동시에 부끄럽다. 74세 딸 용돈으로 사는 내 처지가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때는 딸 용돈도 대학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다 내가 대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딸이 나를 먹여 살린다. 세상이 뒤바뀐 것 같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친 동네 아저씨가 인사한다. 영수 형님 어디 가시나? 그냥 나왔다. 요즘 딸이 효자 노릇 잘한다면서? 부럽습니다. 효자 노릇 맞다. 딸은 효자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픈가? 딸이 효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딸에게 짐이 되고 있어서일까? 약국에서 할아버지 혈압약 타러 오셨죠? 약사 선생이 웃으며 반긴다. 하지만 내 표정은 굳어진다. 오늘이 약 타는 날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말하지? 약값이 좀 올랐어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 예전에는 4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랐다지만 내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다. 할아버지 카드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8만 원을 내면 남은 돈이 15만 원.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오늘은 돈을 깜빡했네요. 내일 올게요. 거짓말이다. 내일도 돈은 없다. 약사 선생의 이상해하는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약국을 나온다. 집에 와서 약통을 본다. 아직 조금 남아있다. 하루 한 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면 위험하다는 걸 안다. 혈압약은 끊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약통을 들여다보며 계산해본다.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자. 딸과의 저녁 통화. 아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 약도 타러 다녀왔고. 또 거짓말이다. 약을 타지도 못했으면서. 약값은 얼마나 나왔어요? 별로 안 나왔다. 걱정 마라.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곧이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아빠 혹시 용돈 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착한 딸에게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나. 딸도 지금 힘든 거 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 중이고 사위 월급만으로는 빠듯할 텐데. 아니다. 아니야. 충분하다. 너희도 힘든데 뭘. 아빠는 쓸 데도 없어서 돈이 남아돈다. 이렇게 큰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 기술이 늘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비 걱정은 마시고요. 제가 다 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딸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판다. 병원비를 댈 돈도 없는 주제에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내가 초라해진다. 3장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병. 세 번째 비밀 극심한 외로움. 오후 3시 적막한 집. 벽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째깍 째깍.
이 소리가 오늘 들은 유일한 소리다. 아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루 종일 말을 한 사람이 없다. 목소리를 내본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안 썼을까?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무서울 줄은. 그때는 아내가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여보 밥 먹어. 여보 이거 봐봐. 여보 저기 나온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때는 귀찮았다.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립다. 그 잔소리마저도 TV를 켠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떠들썩하게 밥 먹는 장면이 나온다. 왠지 눈물이 난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딸이 어릴 때 저녁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던 모습이 생각난다. 나는 신문을 보며 들은 척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나 보다. 혼자 중얼거린다. 그래, 맞아. 거기 나온 배우가 누구였더라?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내 목소리만 허공에 흩어진다. 저녁 7시 딸과의 통화. 따르릉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아빠 안녕하세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하루의 적막함이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를 버틴다. 딸아. 응. 안녕. 오늘 뭐 하셨어요? 순간 멈칫한다. 뭘 했을까? 하루 종일 TV만 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친구들하고 화투도 치고 산책도 하고 바쁘게 보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사실 친구 김철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만호도 올해 초에 갔다. 이제 화투 칠 친구도 없다. 우와 좋으시겠어요. 친구분들 안녕하시죠? 그럼 다들 건강하지? 또 거짓말이다. 하지만 딸의 안심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뿌듯하다. 적어도 딸은 내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빠도 친구분들 많으셔서 부럽네요. 저는 애들 때문에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딸도 외롭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내 외로움을 말할 수 없다. 딸까지 걱정하게 만들 순 없으니까. 그러게 넌 나중에 애들 크면 만나라. 네 아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전화가 끊어진다. 다시 침묵이다. 이 침묵이 내일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밤 11시 잠이 오지 않는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이다. 낮에는 그래도 해가 있어서 견딜 만한데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배로 커진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옆자리가 비어있다. 아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손을 뻗어서 만져본다. 차갑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러본다. 대답은 없다. 당연하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나? 목이 메어온다. 딸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보다.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이런 모습을 딸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래서 참아야 한다. 혼자서. 내일도 혼자. 모레도 혼자.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 하지만 딸에게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다고 말해야 한다. 내일도 모레도. 가장 숨겨진 간절함들.
네 번째 비밀 마음속 소망들. 아침마다 하는 기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아내가 죽은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다. 그때는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간절함이 더 크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매일 한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기도가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주저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 손자,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난다. 이런 소망을 가진 내가 이기적인 걸까? 딸이 얼마나 바쁜데 애들 좀 보여달라고 어떻게 말하나? 지난주에 손자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찬이야. 잘 지내지? 네. 할아버지, 저 요즘 태권도 배워요. 그 맑은 목소리에 하루가 밝아졌다. 하지만 곧 딸이 전화를 받았다. 아빠 찬이가 시끄러우셨죠? 아니야, 괜찮다. 사실 더 듣고 싶었는데 태권도 이야기도 학교 이야기도. 하지만 더 들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오후 화분을 보며 아내가 키우던 장미꽃이 시들어간다. 물을 줘야 하는데 자꾸 잊는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물을 주면서 생각한다. 딸이 이 꽃을 보고 뭐라고 할까? 와, 아빠가 꽃도 잘 키우시네요. 엄마 생각나시죠?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돌본다. 딸의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저녁 혼자 하는 상상. 딸의 집에 가서 손자,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상상을 한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자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웃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 씁쓸하다. 딸은 바쁘고 나는 짐이 되기 싫어서 놀러 가면 안 되나라는 말을 못한다. 작년 추석 때가 마지막이었다. 딸의 집에서 하룻밤 잔 게 그때 손자가 내 옆에서 잤었는데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계속 여기 있어요라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는 아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야 해라고 말했다. 사실 더 있고 싶었는데 밤 일기를 쓰며 일기장을 펴놓는다. 아내가 죽은 후부터 쓰기 시작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도 딸에게 거짓말했다. 건강하다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돈이 충분하다고. 펜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린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이런 말들을 적으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일기장 위에 얼룩이 진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못하겠다. 나는 딸에게 든든한 아버지이고 싶은데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 5장 깨달음과 용기. 어느 날 밤 생각의 변화. 딸에게서 문자가 온다. 아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하트. 이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른다. 딸이 보내는 하트 이모티콘 하나에 이렇게 눈물이 날 줄이야. 그리고 문득 깨달는다. 나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아버지구나.
이 단순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못 깨달았을까? 딸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사랑하는 거였구나. 내가 아픈 걸 숨기고 외로운 걸 감추고 경제적으로 힘든 걸 속이는 것이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만약 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아프다는 걸 숨기고 힘들다는 걸 감춘다면 나는 얼마나 속상할까? 정말 소중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솔직함이구나.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다 전화기를 든다. 손이 떨린다. 하지만 어젯밤의 다짐을 떠올린다. 딸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여보세요? 딸아, 목소리가 떨린다. 평소와 다른 톤인가 보다. 딸이 놀란다. 네, 아빠.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픈 건 아니고 사실은 숨을 크게 쉰다. 이제 말해야겠다. 진짜 모습을, 진짜 마음을. 딸아, 아빠가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 에필로그 숨기지 않기로 한 하루. 따뜻한 현악기 선율. 오늘은 딸에게 전화할 때 거짓말하지 않았다. 어제 좀 어지러웠다고 했더니 병원 모시고 갈게요 라고 한다. 괜찮다. 너 바쁜데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고맙다 라고 했다. 정말 고마우니까.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도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 외롭긴 하다. 그랬더니 딸이 말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같이 저녁도 먹고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구나. 숨기는 것들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였구나. 74세 늦은 깨달음이지만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는 진짜 나로 살아보련다. 손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할 거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빨리 놀러와.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을